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영학 원론 제5강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리더의 정의,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리더와 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도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요. 각각의 효과 그리고 각 상황별 어떤 리더십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효과적 리더십의 기술은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기술들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두 개의 컨셉을 정의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특히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비교 및 적용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리더십은 사람의 동기를 부여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게 하는,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조직의 목표이죠, 그죠? 기업의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시키는 과정입니다. 아이젠하워 잘 아시죠? 이제 이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말씀하신 리더십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adership is the art of getting someone else to do something you want done because he wants to do it.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리더십이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를 푸시, 그지? 누구를 억지로 이렇게 이끌어가서 그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스스로 하고자 하여 이루어내도록 하는 예술이다, 아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조직 내의 모든 멤버가 마치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가면 좋겠는데 다들 이렇게 쉽게 잘 움직여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그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르죠. 자,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기업의 목표, 여기서 내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을 조직의 목표, 기업의 목표, 매출이나 고객 만족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걸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직원들 얘기하는 거죠. 직원들을 모티베이션 시키는 이 리더십인데 직원들이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직원 스스로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이걸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목적의식, 기업의 목표와 직원들의 목표가 일치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리더십의 비밀, 리더십의 키워드, 리더십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억지로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표를 다 같이 달성을 하는데 리더가 이렇게 해야 돼라가 아니고 멤버들이 스스로 그렇지, 우리는 이걸 해야 돼, 이걸 달성해야 돼 라고 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리더십의 정의를 얘기할 때 이걸 강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 리더십은 그죠? 조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나요? 결정적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이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좋은 리더 아래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과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목숨만 살려고 하는 리더의 아래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그 위태로움이 전혀 다르겠죠. 내가 믿고 따르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지혜롭고 바른 선택을 하는 리더 밑에서 내가 이 전쟁을 치른다. 그렇죠? 나의 목숨도 나의 가족도 나의 나라도 튼튼하겠죠. 그렇지만 잘 실력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리더십이 전혀 없는 리더 아래에서 전쟁을 치른다.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이 전쟁에서 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리더십 부분은 되게 지금 아이젠하워도 그렇지만 전쟁 상황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결정적인 상황이죠. 기업도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수많은 경쟁 가운데서 서바이브하고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직원의 만족, 모티베이션 된 동기부여된 직원들이 꼭 필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려고 하면 그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리더십, 직원들이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리더십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예술의 경지입니다.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이 그 리더십을 도에 비교한 고전 경전이 있어요. 뭡니까?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손자병법 첫 번째 1편의 첫 장이 바로 개라는 게 플래닝이죠. 그죠? 플래닝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으로 시작하잖아요. 지난 시간 우리 배운 것처럼 계획이 제일 중요하고 전략이 중요한데 그것의 첫 번째 단계, 준비 단계, 계획의 시작에 필요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해라는 거죠. 자, 전쟁에 돌입할 때 준비해야 될 준비 사항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그 중에 하나가 도입니다. 마지막이 도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하늘천이죠. 낮밤, 추위, 더위, 계절, 시간.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어진 외부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도 마찬가지. 땅 지자, 거리라든지 지세, 넓고 좁고 지형. 자, 이런 것들이 전쟁에 영향을 미치죠. 외부적으로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조건으로서 장이 있어요. 세 번째가 장인데 장수의 지혜, 신의, 그죠? 용기, 자, 이런 것들. 리더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 휴먼 리소스에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법입니다. 군의 편제, 명령 개통, 보급 체계, 그죠? 시스템, 레귤레이션, 자, 이런 거죠.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4가지가 기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5번째가 도인데, 이 도에 대해서 손자병법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영민, 여, 상, 동이양. 자, 이 부분은 명령을 내리는 자, 명령, 그죠? 그리고 백성, 민입니다. 명령 내린 자, 리더와 민이 여상 동이라는 게 같은 뜻이죠. 그죠? 마치 하나와 같이 뜻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라면 할 때 고를 씁니다. 가여지사, 가여지생. 살아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그죠? 가여지사, 가여지생.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 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죠? 리더와 그 다음에 팔로워가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자.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동의가 되는 거죠. 동의. 우리의 목표는 이거고 리더의 목표는 이거고 나 멤버의 목표는 이거야. 이게 아니야. 리더와 멤버의 목표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민 불외위. 그렇다고 하면 백성은 위태로움이 없다. 위태로워하지 않는다. 그치?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위태로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치? 불외위. 이 뜻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상당히 이 조직의 멤버들이 모티베이션 되어 있는 상황, 동기부여 있는 상황. 나는 내 것만 챙겨야지 이런 마음이 전혀 아닌 거죠.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이 마음, 그렇죠? 이 뭔가 뜨거움이죠. 마음의 뜨거움이죠. 하나가 되는 마음이죠. 자, 이런 멤버들이 하나가 된 조직이 파워풀할까요? 아닐까요?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이거죠. 이게 바로 도이다, 도. 응? 이게 기본이다, 길이다. 아까 아이젠하워는 뭐라 그랬어요? Arts, 예술이다. 이건 예술. 예술과 같은 것이다. 동양에서는 손자는 이건 도다, 도. 리더가
백성의 팔로워의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기술은 이것은 단지 스킬이나 테크닉이 아니고 도이자 아트이다, 예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십은 굉장히 결정적이고요. 조직의 목표 달성에, 성공에 직원을 동기부여하고, 그렇죠? 조직을 하나로 묶고 하는데 리더십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근데 이게 참 기르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기르기가 어려운 거죠. 자, 리더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리더와 그리고 매니저라는 관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매니지리얼 펑션, 매니저들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그 얘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인데 거기서 우리는 계획, 그 다음에 조직, 지휘, 조정에서 지휘 부분을 지금 따로 떼서 얘기하고 리더십 부분을 따로 떼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 프로세스를 다 관리하는 매니지리얼 펑션을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관리자인데 그 중에서 이제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관리와 그 다음 리더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리더는 변화를 다루고 deal with change라고 합니다. 변화를 다루고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깃발을 꽂는 거죠. 명확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팀원들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유도하고 구성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기부여합니다. 동기부여, 키워드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 모티베이션만 따로 떼서 공부를 할 텐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성, 여기야, 길이 여기야 라고 보여주는 자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같은 맥락이지만 관리자는 조금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복잡성을 다룬다. Deal with the complexity라고 합니다.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콤플렉스한 일이죠. 다양한 멤버들이 다양한 펑션들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얼라이닝하고 컨트롤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자원과 예산을 할당하고 그다음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플랜, 오거나이징, 리딩, 컨트롤링이 있다고 하면 리딩 외에 나머지 파트가 다 관리의 파트예요. 계획을 하고 또 조정을 하고 조직을 하고 통제하고 하는 이 조직의 운영을 맡은 부분이죠. 자, 공통점과 차이점. 리더는 비전과 영감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관리자는 규칙과 구조를 통해서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결국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리더가 관리자일 수도 있고요. 관리자가 리더일 수도 있어요. 두 개가 같을 수가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을 좀 분리하고 떼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 조직, 통제, 문제 해결. 이 부분이 관리의 역할이라고 하면 리더는 비전과 영감을 제시하고 그죠? 커뮤니케이션하고 동기부여하고 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리더십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관리자, 매니저의 어떤 그 계층과 필요한 스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과 관리의 조화,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리더십만 있고 관리가 안 돼도 안 되고 관리만 되고 어떤 비전과 동기부여 되는 역할도 빠져 있으면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기계 같은 거죠. 방향성 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비저너리한 리더와 그 복잡성을 관리할 관리자 두 개의 역할이 다 필요합니다. 자, 관리 계층과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관리 계층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위 관리, 중간 관리, 현장 관리 이렇게 나눠지고요. 각각의 역할과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관리자에게 필요한 기술
테크닉들이 있는데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게 있고 대인관계 기술, 개념적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계층이죠. 매니저의 계층, 탑 매니저, 그 다음에 미들 매니저, 슈퍼바이저리, 하위 계층의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실제 워크플로에서 일하는 슈퍼바이징이 필요한 인플로이들이 있겠죠. 자, 탑 매니저는 디시전, 롱텀 디시전을 메이킹하는 그죠? 의사결정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을 실제로 받아서 수행하는 레벨이 미들 매니저. 그죠? 중간에 의사소통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리, 하위 계층의 매니저는 실제로 논 매니지리얼, 경영자가 아닌 직원들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 계층의 매니저들은 각각이 필요한 셋업 스킬, 그지? 스킬 셋이 좀 필요한데요. 세 가지 스킬이 다 필요하긴 합니다. 각 층마다 슈퍼바이저리도 미들도 탑 매니저도 다 필요한데 그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비중이. 자, 슈퍼바이저리 매니저, non managerial employee들을 실제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 좀 더, 어떤 스킬이 더 필요할까요? 테크니컬 스킬. 테크니컬 스킬이 제일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작업을 할당하고 그 작업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코칭하고 가이드하고 가르치고 그죠?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면 테크니컬한 걸 알아야죠. 모르면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죠?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다 알아야 됩니다. 테크니컬 스킬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또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뭘까요? 휴먼 스킬, 인터퍼스널 스킬이라고 합니다. 대인관계 스킬이죠. 그 비즈니스 그리고 매니지먼트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 특히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주변의 관계자들, 그죠? 직원이든 거래처든 고객이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이게 인터퍼스널 스킬이죠.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 만나고 얘기하는 데서 힘을 얻는 그런 스타일이라야지 굉장히 유리한 거죠. 휴먼 스킬 중요합니다. 테크니컬 스킬만큼이나. 자, 근데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슈퍼바이저리, 미들, 탑 상관없이 이 휴먼 스킬, 인터퍼스널 스킬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이거 모든 매니저들이 다 중요한 스킬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테크니컬 스킬은 어때요? 점점 매니저리얼 레벨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조금 줄어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원을 하다가 대리가 되고 차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이렇게 승진하면서 점점 실제 실무를 할 시간은 줄어들어요. 관리, 이제 내가 관리할 인원들이 늘어나면서 매니지를 하는 거지 내가 실제로 실무를 하는 일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주로 실무 중심으로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승진을 하게 되면 실무보다는 조금 인원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스킬이 뭡니까? 컨셉추얼 스킬. 그치? 물론 슈퍼바이저리 레벨에서 컨셉추얼 스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단 필요해요. 어떤 비저너리하게 모티베이션 시키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영감을 주고 하는 것들이 아예 필요 없다 아니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미들 매니저가 되고 탑 매니저가 되고 그죠? CEO가 되고 CTO, CF가 되고 하는 이그제큐티브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면 뭐가 제일 필요하다? 컨셉추얼 스킬. 아까 얘기했던 리더로서의 자질이 점점 그리고 그 셋업 스킬이 점점 중요해지고 커진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을 제시하고, 그죠?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시키고 해서 조직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 그걸 비저너리 또는 컨셉추얼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컨셉추얼 스킬 어디서 생기나요? 여러분? 다량의 독서를 하지 않으면 이건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매일매일의 일상에 바빠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그냥 테크니컬한 것들은 점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 일을 반복적으로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그렇죠? 업무 지식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변화의 추세를 파악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미래를 좀 바라보고 그리고 한 발 더 앞서가서 생각해보고 계획하고 그리고 다른 멤버들에게 이것이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죠? 영감을 제시하고 인스파이어링하고 모티베이션 시키고 비전을 제시하고 하는 이 리더로서의 필수적인 자질, 필수적인 스킬, 컨셉추얼 스킬 이것들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들이 매니저로서 앞으로 경영자로서 나의 커리어를 가지고 싶다. 그럼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필요해요.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런 핵심 멤버가 되는 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시간이 지나고 프로모션하고 점점 나의 책임과 역할이 커질 때는 더 필요한 것은 리딩하는 스킬이다. 리딩하는 자질이다. 리더십이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보여주는 그 리더십 스킬을 키워나가는 게 내 커리어 플랜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 원론을 처음으로 배우는 기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건 이 중요한 일이지만 바빠서 실제로 해나갈 수 없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간을 내고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던 자기 개발 부분입니다. 자기 개발이 어디에 방점,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컨셉추얼 스킬. 어떻게 하면 나의 컨셉추얼 스킬, 비저너리 스킬, 전체를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내가 먼저 앞서서 계획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은 어디서 생기는가? 독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기의 컨셉추얼 스킬을 키워나갈 수 있는 루틴을 자기의 삶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플랜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스타벅스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스타벅스 잘 아시죠? CEO, 창립자는 하워드 슐츠입니다. 실제 창립자는 아니에요. 스타벅스는 이분이 스타벅스에 처음 조인할 때 이미 스타벅스는 있었어요. 여러분들 시애틀에 파이크 플레이스라는 곳에 가보시면 스타벅스 1호점이 있습니다. 아주 좀 되게 올드한 가게 모양 그대로 뒀는데 로고 자체가 달라요. 옛날 스타벅스는. 그랬었죠. 이게 지금 바뀐 건데 마케팅 매니저로 처음으로 조인했습니다. 이 회사에. 하워드 슐츠가. 자, 그래서 가만히 마케팅 매니저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보였냐 하면 스타벅스는 그지? 그 원두를 파는 회사였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소매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커피를 내려서 팔자. 우리가 좋은 원두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내려서 파는 게 좋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 기존의 멤버들이 우리 회사는 빈을 파는 회사지 원두를 파는 회사지 커피를 파는 회사는 아니다. 소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끝난 게 아니고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 회사를 사버렸어요. 샀습니다. 사서 그 회사를 이제 지금 모습의 스타벅스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82페이지 보시면 Seeing what other people don't see. 이걸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이분은 이미 그때 스타벅스의 초기에 이미 지금 현재 스타벅스 전 세계 방방곡곡에 길거리 한계로드에 테헤란 로드에 가면 수도 없이 많죠. 이런 미래를 이미 봤던 게 아닐까. 이렇게 될 거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죠? 과거지만 이미 미래를 살아봤던 것처럼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가 갔던 것처럼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봤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첫째 시간에 비전 미션 얘기할 때 어땠습니까? 지난 시간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뭐다? 비전이라는 거지. 그게 좀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깜깜한 주변에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 같은 이 현실에서 저 멀리 불빛이 하나 있어야 돼.
그 불빛을 보고 아, 이게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구나. 이쪽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어두운 데서도 노력을 해서 동기부여돼서 노를 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무런 불빛이 없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맞나 안 맞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전혀 효과적이 아닌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가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성, 방향성,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방향성은 어디서 나온다? 비전. 미래는 이것이다 라고 미리 볼 수 있는 보는 능력입니다. 남이 뭐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도 이거를 내가 확신해. 그치? believe 하는 거죠. 미래를 보았어요. 스타벅스의 미래는 이런 것이야.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아는 거죠. 지금 올해 목표가 뭔지, 5년 뒤 목표, 10년 뒤 목표가 뭔지가 딱 보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 할 일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자,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다음 차시에서 얘기할 텐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뭐 여러 발 앞설 것도 없어. 미리 멀리 있는 비전을 보긴 하지만 당장 앞에 것만 한 발만 더 앞서 나가도 돼요. 그러면 리딩할 수 있어요. 내가 앞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리딩이 불가능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어디를 데려가, 그지? 나도 지금 현재에 있는데. 그래서 리더는 미래를 사는 사람이에요. 비저너리하고 방향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콤플렉시티를 해결하는 매니저들과는 그 퀄리티가 좀 다르죠. 조금 더 어브스트랙트, 조금 더 추상적이지만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게 리딩입니다. 멤버들과 같은 레벨에 있어서는 리딩을 못한다. 내가 조금 더 한 발 앞서가야 되고 조금 더 위에서 봐야 되고 조금 더 멀리 봐야 돼요.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고 리더십의 자질이고 그것을 보여준 그 목표를 그치? 억지로가 아니고 같이 공유해서 커뮤니케이션해서 그게 우리가 다 가야 할 길이구나. 나도 하고 싶다.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 이게 리더십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차 시를 잠깐 마무리하고요. 다음 2차 시는 자, 리더십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리더십의 기술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